어떤 각오로 당 대표에 출마했는지 정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철수 후보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18석 중 16명의 당선자를 내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지난 대선에서 후보 지지율 30%에 그치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다시 사랑받지 못한다면 국민의당도 없고 정치인 안철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갈 길을 일러 주십시오. 어떤 가르침도 가벼이 듣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이끈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고 호남의 미래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국민의당이 되겠습니다. 저 안철수,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광주 전남이 약속의 땅,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저 안철수에게 광주 전남의 지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없이 절실합니다. 키워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광주 전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천정배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당대표 후보 천정배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호남은 국민의당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역 평등의 나라를 만들어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몫을 되찾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실망만 안겨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당 죽느냐 사느냐 위기입니다. 패배, 조작, 불통의 당대표로는 당을 또 한 번 죽일 뿐입니다. 책임, 헌신, 소통으로 채울 새로운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저 천정배가 제 한 몸 던져서 당을 살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지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대선에서 낙선하고 IMF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당선되셨습니다. 호남의 아들 저 천정배가 앞장서서 호남 없는 국민의당, 호남을 들러리 세우는 국민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습니다. 호남의 아들 저 천정배 해낼 수 있습니다. 준비도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천정배가 나설 차례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사심없이 깨끗하게 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현주 후보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에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성지 이 광주에서 하는 이 토론이 정말 뜻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광주의 피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와도 같은 이 민주화를 누리는 우리는 모두 광주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의 정신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분권형 정치 체제를 정착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호남의 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여져 가는데 얼마 남지 않은 유산을 두고 세 형제가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막내딸 같은 저 이현주가 집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위기의 국민의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물과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새 인물인 저 이현주가 강력한 세판 짜기를 통해서 위기의 국민의당을 구원해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정동영 후보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일요일 낮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은 호남의 자존심입니다. 70년 양당 체제를 깨고 다당제, 국민의당을 우리 당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을 반드시 살려서 광주와 전남의 자부심, 자존감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능한 장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장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장수의 덕목의 핵심은 소통 그리고 강한 책임감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그리고 강한 책임감 없이 어떻게 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 호남이 원하는 방향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개혁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중간한 회색 야당으로부터 선명한 녹색,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 시킴으로써 당을 살려내고 호남의 자존심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네 분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증거 조작 파문으로 곤혹을 치렀고요. 정당 지지율은 공두박질치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당을 쇄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천정배 후보부터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명분 없는 후보가 당 대표 돼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거나 보수 편향을 보이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버림받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지난 대선의 민심은 적폐를 청산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처음에는 더 좋은 정권교체를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누가 더 적폐를 더 잘 청산하고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개혁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경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적폐 세력, 반개혁 세력의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 결과 안 후보는 적폐 후보에게조차 밀려 3위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당 오늘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패배, 조작, 불통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책임, 헌신, 소통에 새로운 등불을 켜야 합니다. 호남의 아들 저 천정배가 국민의당 호남 지지 회복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전면적으로 소통하고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개혁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 일사불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민의를 100% 반영하는 다당제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인재를 영입하고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전략자산을 전면 배치해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상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실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인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 인물인 이현주가 세판짜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이해관계나 기득권도 당내 없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이 당내 갈등을 또 반드시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안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남권의 의원님들, 그리고 비호남권의 위원장들 모두 조정하고 통합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내에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의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위기의 본질 중에 또 하나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국민들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성 자체가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그 리더의 모호함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리더십 통해서 당의 정체성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화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국민의당의 깃발을 제가 꽂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쇄신 방안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다음 정동영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엊그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타리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가 농민들께서 이렇게 고통을 하소연하셨어요. 그동안 가락동 시장에 트럭으로 싣고 가던 알타리 무를 이제 박스에 넣어가지고 포장해서 이제 납품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탁상 행정이지 이 전남에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뭐 인건비도 들지만 가락동까지 가지고 가면은 알타리는 무잎을 먹는 건데 이게 퍼져버리고 누렇게 변색이 돼서 가락동 시장과 서울시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 정인화 의원 그리고 알타리무 전국 회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토론회 간담회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작은 것 하나라도 둘이라도 해결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당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남이 원하는 방향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이 천지의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개혁에서 유능함, 그 중심에 서는 것이 국민의당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안철수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1분 30초 내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정치 신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지고 신뢰받는 사람만 당선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도로 한두 달만 더 가면 국민의당은 내년 선거 치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2창당 수준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재 영입. 그리고 세 번째, 지역에 밀착된 공약 개발입니다. 우선 제2창당 수준의 그 개혁을 위해서는 시도당 강화가 절실합니다. 시도당이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 지방선거인데 국민의당은 아직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정말로 힘있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당 위주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각 시도당에서 주체적으로 현실 밀착형 인재들을 찾고 그것을 제가 손잡고 영입하겠습니다. 3고 초려, 10고 초려라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당의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과 시도당의 현장 밀착형 공약 그 두 가지를 손에 들고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네 분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대표 후보 토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가 차례로 8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2명 이상의 상대 후보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현주 후보에게 먼저 8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지도를 상승시키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출마하시면서 본인이 출마해서 지지도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뛰고 계신데 지지도 별로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만이 국민의당 지지도를 올리겠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인데 짧게 말씀해 주시고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좋은 일입니다. 인재 영입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인재 영입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지금 안철수 후보 주변에는 많은 인재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재들을 후보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떠났습니다. 저는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기존의 인재들 잘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의 특성은 끝까지 쳐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이룰 것인지 끝까지 쳐다보신 다음에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지지를 몰아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전당대회 성공적으로 끝나면 지지도가 오를 겁니다. 두 번째로 인재 영입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정당을 이룰 정도로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당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좋은 인재분들 아니십니까? 인재 영입 이전에 주변을 떠나신 인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여쭙는데 답변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만 네. 그렇지만 더 많은 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인재만 계속 영입을 했을 때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인재 영입해야 되지만 잘 가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가신 그룹만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누가 대표가 되시던 원래 있던 인재를 어떻게 잘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개헌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의당이야말로 이 개헌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직전에 이 개헌을 주도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분권형 국가로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모순들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이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하고 이 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해서 개헌 정국이 시작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선 때 개헌과 관련해서 안 대표 안 후보님의 입장이 다소 모호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 후보님은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미 새 후보 이제 발표를 할 때 제가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분권형 개헌이라고 하면 내년 3년 후에 총선에서 새롭게 이 정권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임기를 함께 늘려가면서 분권형 대통령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고 타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 이것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을 끄시다가 나중에 막판이 되어서야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까? 예. 단축에 대해서 일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반대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는데 저 같으면 분권형 개헌이 신념이라면 내 임기가 단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거는 국회와 국민이 결정을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거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튼 뭐 그렇게 존중을 하겠습니다. 정 후보님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후보님도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으로 오랜 가신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국민의당의 새 판을 짜려면 이 가신 그룹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항상 좋게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신 그룹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요. 하여튼 저축근 그룹이든 뭐든 대선 후보 기득권을 하셨으니까. 깨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정동영 정치 20년은 정치개혁의 20년이고 개혁정치의 20년이고 쇄신들 정풍 그리고 개혁의 선두에 서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당이 사실은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는데 1년 반 되고 나서 새로운 정치가 실종돼 버린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강력한 공당으로서의 체계를 못 갖춘 것, 그것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당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것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혁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도 이미 기득권을 깨는 입장이 아니라 기득권에 서 계신 분이 이미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득권을 저희 젊은 의원이 좀 깨보겠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천정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당의 분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예. 저도 사실은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심을 했고요. 우리 당이 어떻게 생긴 당인데 깨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대가 끝난 후에도 당 화합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 후보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입니까? 뭐 당선이 되시면야 좋겠지만 혹시 안 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제가 뭐 당의 분열을 획책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당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늘 개혁과 통합을 그리고 당의 화합을 늘 앞장서서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지금 40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잘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국회에서는 선도 정당 아닙니까? 40석의 정당이지만은 국민의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당을 화합하는데 저부터 솔선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천 후보님께서 좋은 역할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호남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호남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데도 역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주 후보의 토론 주도권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 후보 모두에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동영 후보에게 주도권 8분 드리겠습니다. 정당은 지지율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요. 안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면, 안 후보가 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좁은 생각에 갇혀 있다는 그 점이 문제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과연 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100일 출범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각 언론에, 특히 이제 중앙일보 혹시 조사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악은 지금까지 5%였는데 여기서는 3%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출마 효과가 지지율을 올린 게 아니라 오히려 깎아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내가 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오른다. 아까 이현주 후보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당선되면 지지율이 오른다 그랬는데 그 근거를 한번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오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경험은 옛날 거고 이번에 우리 지지자분들은 계속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고 지지를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저 사람이 또는 저 정당이 제대로 그 뜻을 관철하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지지를 몰아주십니다. 그러면 언제쯤 지지율이 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 그때가 이제 한 단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출마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끄럽고 분란이 생기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가 되신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획기적인 변화, 가령 이현주가 당선된다든지, 이게 안당이 아니고 정동영이가 당선됐구나, 그러면 아마 주목을 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국민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반대한 것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또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고 인천의 지역위원장들 불법적인 지지 성명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그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는데 국민 판단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을 구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당의 주인인 당원분들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책임지는 거는요, 그 방식과 내용은 상대방이 국민과 당원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건 아니죠. 그건 뭐 투표로 좀 그 뜻을 야박한 이제 얘기 표현하실 겁니다. 같습니다만 뭐 그건 궤변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 후보의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이 최측근이 문병호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의당은 호남을 탈피해야 한다. 호남 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이렇게 본부장이 그렇게 공식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그게 안 후보의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탈호남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작년 총선 때 호남에서 세워주신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가라는 그 뜻 모든 분이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 본부장에 대해서 뭐 주의 조치라도 좀 하셨습니까? 그 표현상이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병호 의원에게 주의를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당원들이 위기 관리에 실패했다.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한 20일 가까운 시간을 머뭇거리고 이렇게 위기 관리를 잘 못하는데 위기에 빠진 당을 어떻게 구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검찰 조사 중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 입장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요. 위기에 빠졌어요. 제보 조작으로 완전히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세월호 때도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대참사가 빚어졌잖아요. 가만히 있은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발표가 그 나오기 당시에 전까지는 지도부가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혼선을 줄이고 당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천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사 영화 보셨죠? 예, 사실은 아직 못 봤습니다. 대체로 내용은 네,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18은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강령과 국민의당 강령에 5.18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세부적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강령에는 더민주당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명시돼 있고 국민의당은 4.19와 5.18로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냥 기술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강령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5.18 계승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이 그것이 민주당과의 차별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늘 민주당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묻는데 그런 식으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특별한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5.18 정신은 사실은 헌법에 넣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는 5.18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때 당대표를 공동으로 하셨는데 그 강령에 그게 빠진 거를 어떻게 인지를 못 하셨나요? 제가 좀 송구합니다. 5.18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들어간 줄 알았지. 그게 불충분하게 들어가지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강령 수정안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을 헌법 전문에다가도 넣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 강령에 계승하겠다는 말도 빠져 있는 것 이거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현주 후보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5.18 정신에 대해서 또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빚이 있고 대한민국 이 민주화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빚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물론이고 우리 강령에도 넣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국민의당이야말로 이 민주화의 정신을 더 발전시켜서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룰 그거 예. 천 후보와 이현주 후보는 찬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강령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예, 이어서 안철수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먼저 상대 후보를 진행해 주시고요. 8분 동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정동영 후보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만 된다. 이런 생각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또 거기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후보자분 모두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고 생각하셔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경선 토론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양당제 폐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양당만 있으면 둘이서 경쟁하는 경쟁체제가 아니냐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당체제 하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 실수에 대해서 그냥 반사이익을 얻어서 권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 당 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서로 권력 주고받기만 했던 것이 양당제입니다. 그게 경쟁체제가 아닌 겁니다. 국민의당을 작년 총선 때 호남에서 세워주셔서 드디어 3당제, 다당제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혹여나 일당 독점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저는 지방자치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당위성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로 달라지고 개혁하고 그래서 민심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도 건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제 만들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 이슈 중에 하나, 특히 이제 광주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보관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야지요. 금호타이어 문제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금 이 지역의 지역 경제 총생산 GRDP 10%. 예. 그런데 이걸 시장 원리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결국 아직까지도 정권과 기업은 갑을 관계입니다. 문재인 정부,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과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십니까?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튀해서 5조 불로소득을 가져갔잖아요. 국부가 유출됐죠. 그 다음에 쌍용차를 중국의 상하이차가 가져가서 기술을 또 먹튀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금호타이어 사태입니다. 더블스타라고 중국의 그래서 이제 매각하지 말자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요. 이거 방침을 정해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국의 그런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자본이 오히려 더 매각가를 더 낮추라, 8천억으로 낮추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러면 거기와 우선 매수 협상권을 우선 박상구 회장 측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예 그러면 이제 협상을 그만두고 이제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중국 공장부터 정리하고 이 국내 공장은 살리는 그런 방안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고용 불안들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정부가 더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 군사 관련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매각을 금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이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시도를 해야 될 때고 우리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또 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스마트 정당 제가 어제 부산에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그때 정 후보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면 스마트 정당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지역위원장이 지금 240명쯤 되는데 이름도 안 뜹니다. 그러니까 IT 천재라고 불리우는 우리 안철수 후보가 만든 그 당의 이 수준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것인데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당원이 50대 이상이 지금 제일 많은데 어려운 기술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디사이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디사이드 마드리드 박원순 시장이 카피해 온 것인데 그걸 안철수 후보께서 또 대표가 돼서 그걸 카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걸로 뭘 할 거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참 낙후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작년 총선 직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의당 죽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없는 리베이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이런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서면서 그런 부분들 제대로 체계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TV 토론 4차 토론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 후보와 천 후보께서는 서로 치열한 토론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그래요?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하기를 제가 즐겨서요. 다른 여유가 좀 없어서 그렇지. 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그렇게 무리하게 출마 안 하셨다면 아마 제가 정 후보와 저 사이에 뭐가 다른가 하는 거를 아마 엄청나게 정말 피 튀기게 치열하게 토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 간의 치열한 토론이 남은 토론이라도 좀 전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전 후보라고 그래서 뭐 지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두 분 단일화 안 하실 거죠? 굳이 그 답변은 벌써 한 2주일, 3주일 전에 한 것 같은데 왜 또 물어보시는지 제가 무슨 좀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이 정말 우리 당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리고 혁신안에 대해서 건전하게 토론이 되는 발전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첫 번째 주권 순서 천정배 후보에게 8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안 후보의 명분 없는 출마는 당과 자신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이 무너지거나 깨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국민의당은 양날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온건 진보, 합리적 보수, 호남과 비호남이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균형을 잡고 민심이 바라는 개혁을 향해서 높이 날아야 합니다. 만일 한쪽 날개가 꺾이면 그 순간 다른 쪽 날개는 물론 당 전체가 추락해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심각한 적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냉전적 안보관입니다. 이는 햇볕 정책을 폄하하거나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둘째, 패권적 지역주의입니다. 이는 호남을 배제시키거나 들러리 취급합니다.
지역차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접근하거나 마치 지역차별이 호남의 책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둘러 씌웁니다. 저 전정배처럼 지역 평등을 주장하며 호남 소외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도리어 지역주의라고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거꾸로 된 인식을 보입니다. 안 후보께서는 저의 양날개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수 편향을 보이면서 적폐 쪽으로 접근해왔고 앞으로도 더 접근해 가면서 다른 쪽 날개, 즉 온건 진보와 호남이라는 날개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님, 안보는 보수라고 하신다거나 햇볕 정책에 공과 과가 있다거나 사드 배치 당론을 느닷없이 제멋대로 뒤집으셨어요. 이것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적폐 세력의 냉전적 안보 정책으로 가시는 겁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햇볕 정책 계승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냉전적 안보관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중도 개혁을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도가 보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보는 보수란 게 뭡니까? 안보는 보수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그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튼튼한 안보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경제사회는 진보인데 안보를 보수라고 말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답변 들었습니다. 이 바른정당은 냉전적 안보관, 패권적 지역주의라는 제가 말씀드린 양대 적폐에 관한 한 자유한국당과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거나 선거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일 날 조선일보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 일부와 함께 초당적 정책 공조 모임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안 후보께서도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다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현직 의원들도 안 후보로부터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정책연대는 우리가 정말 주장하는 그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런 뜻인가요? 김무성 의원과 만나서 얘기 나누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오보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안 후보 말씀과는 달리 바른정당 인사들,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 출신 하태경 의원, 이 사람들은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바른정당의 정책연대 제안을 한 이후에 바른정당에서는 아직 새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른정당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가 명분 없는 출마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안 후보님, 바른정당과 통합하려고 명분 없는 출마를 강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바른정당이 햇볕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건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을 세우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오히려 많은 정당에서 그걸 바라는 바른정당과 통합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봅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과 선거연대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까? 네. 단연코 없습니까? 네. 대선 TV 토론에서 안 후보가 햇볕 정책 공과를 이야기하면서 호남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햇볕 정책은 남북 화해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이 북한 핵무장에 기여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주장입니다. 햇볕 정책에 공과가 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평화 대통령을 격화시키는 일입니다. 안 후보님, 지금도 햇볕 정책에 공과 과가 있다고 하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과는 잘못이 아니라 한계나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의 사전에 과가 그렇게 써져 있습니까? 과오는 과오 아닙니까? 박지원 대표께서는 백공일과라는 말을 최근에 쓰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백공일과할 수 있죠. 백공일과하고 공과 과가 있다고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말씀한 것이 그게 똑같습니까? 그 이후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후보께서 점점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호남, 아까 그 문병호 그 본부장의 이야기가 있었죠. 또 보수 편향, 더 나아가서 적폐 세력과도 가까이 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바른정당은 국민의당 대표로 안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현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탈호남이나 이 후보는 보수는 바른정당과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네, 저는 시도별로. 예, 제 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 우선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야 제가 질문을 계속 조금 더 하고. 하시죠. 예. 저는 냉전적 안보관과 패권적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명분도 없고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훨씬 더 많아서 실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른정당의 냉전적 시각, 또 지역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저는 무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30초 드립니다. 예, 해보지도 않고 무망하다. 저는 내년 선거를 이번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 이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우리 제3세력이 뭉치지 않고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말씀이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이 냉정적 안보관, 그런 패권적 지역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만약에 변화한다면 함께하지 못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선거 이겨야. 아니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변화하면 그런데 새누리당도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반패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패권을 기치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DJ의 통합 정신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그런가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라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 능력이 제가 있어야 되는 주도권이니까요. 것입니다. 답변 그렇게 들었습니다. 꽉 막혀 있으면 답변 들었습니다. 아니 바른정당의 그 냉전적 안보관 또 호남 무시하는 호남 편향적인 그런 입장이 이현주 대표가 설득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당은 이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번 해봐야 국민의당은 할 수 있습니다. 호남과 비호남,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양날개로 날겠습니까? 다음 주도권 토론 때 또 계속 이어서 하시기로 하고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공통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8년입니다. 내년은 지금의 전라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호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당대표가 된다면 전라도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추점에 따라서 먼저 정동영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 현종 1018년에 전라도라는 지명이 이제 처음으로 획정됐으니까 이제 내년이 1000년이죠. 900년을 전라도로 살아왔고 1896년에 전라북도와 남도 갑오경장 때 갈라서 이제 900년 전라도, 100년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 호남은 지역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라는 가치, 한반도 평화라는 가치 아직 완전히 실현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라도 1000년을 맞이해서 이 가치의 깃발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지역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호타이아 문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조선소 문제, 둘 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중잣대입니다. 어떻게 금호타이아와 군산조선소는 시장 원리를 들이댑니까? 물론 시장 원리는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금호타이아는 이 지역 경제의 10%, 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질 판이고, 군산은 지역 경제의 25%, 이미 5,000명이 대량 실직했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국적 선사인 한진 해운이 사실상 파산한 것은, 없어져 버린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정권과 기업은 갑을 관계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안철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동남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3만 불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이 경제성장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서남축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호남이 있습니다.
저는 호남 미래 프로젝트를 지난 대선 때 발표했습니다. 3가지 관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래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람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미래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또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 변함이 없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여러 가지 좋은 기반들이 많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클러스터 산업, 그리고 또 항공 우주 산업까지 유망한 그런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발전시켜 보이겠습니다. 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둔 호남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 천정배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 천정배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호남이 전라도라는 지역만큼이나 긴 차별과 소외의 역사를 극복하고 정당한 권리와 몫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4개 정당 대표들이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추미애, 홍준표, 이해운, 이정미 대표, 국민의당마저 영남 출신 대표를 뽑는다면 여야 영수회담은 영남 향후회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 지역평등 세상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호남의 지역평등 발전 방안과 구상을 마련해 놓은 천정배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 발전이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가칭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 및 예산 분배, 지역차별과 불균등을 뿌리에서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지역평등을 위한 법률 제정과 개정에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 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이런 등의 비목, 약 10조 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를 매칭이 아니라 비매칭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공직 인사에 대한 지역별 출신별 인사 쿼터제를 투명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현주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5.18의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 5.18 문제 제대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예술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전남의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전북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연계해서 문화관광산업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자동차 산업 등등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저희 국민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이런 물류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이 공항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국제노선을 들여와서 전남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일자리 문제, 공무원을 괜히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재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호남의 군산이라든가 목포의 그 중소조선소 실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 재원을 투입하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후보 토론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두 번째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각 후보에게 8분씩 드리겠습니다. 8분인가요? 예, 8분입니다. 8분 2명 이상 후보에게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앞선 주도권 토론에서 제명하지 않았던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요. 상대 후보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진행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8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론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탈원함을 주장했다. 또는 제가 보수 편향이다. 그건 사실 왜곡입니다. 찾아보시면 어디도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 기회에 우리 당이 이제 지향해야 될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중도개혁 정당입니다.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입니다. 그 뿌리는 김대중 대통령께 닿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셨을 때 거기 강령을 보면 중도 정당을 지향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했을 때 조금 더 나아가서 합리적 중도개혁을 지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합리적인 중도개혁 또는 실천적 중도개혁이라고 하면 좌우 한쪽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이 아닙니다. 우에서는 성장을 주장합니다. 좌에서는 복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둘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적인 복지 개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 접근 방법이 정말로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선명하지 않다 또는 기회주의적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좌우 양극단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인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을 안 드렸던 이원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적인 중도개혁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다루어질 부분 중에 하나가 규제 프리존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당이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의 노선은 중도개혁 노선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 시장의 자율성을 무한히 존중을 또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국가가 그때그때 개입해서 사회 안전망을 깐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무한한 자율성만을 주자라고 보통 주장하는 한국당과 그다음에 무조건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를 만들어가자라고 생각하는 민주당하고 우리는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취지 자체는 규제를 풀어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풀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또 무한히 풀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또 여러 가지 염려 중에 하나가 그 의료 영리화 문제라든지 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그 가이드라인 하에 우리 당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공약 중에 중간평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표가 그리고 또 그 지역 위원장들이 중간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공약 처음 보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았던 부분이 야당의 대표들 평균 임기가 이제 6개월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9개월 뒤에 취임하고 9개월 뒤가 바로 그 이제 선거입니다.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여쭤봤더니 그 지방선거 자체가 중간평가 아니겠냐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그 공약은 빼고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 대표는 그렇죠. 당 대표나 후보는 그 큰 선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결국 이제 안 후보가 출마가 적절하냐 아니냐 논란이 바로 그 책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그 책임은 당 대표가 져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중간평가라는 것은 지금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이 말은 당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당으로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들도 원합니다. 현재 지역위원장들 이거 다시 좀 정리정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도당 중에 사실상 사고당부처럼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중간평가해서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공약에 따르면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지역위원장 당대표가 공의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하는데 전부 시기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당대표가 되면 구체적으로 당대표는 어떻게 중간평가의 기준을 할 것인지 또 지역위원장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평가받고 대신에 우리 시도당이 취약하니까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중간평가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게 아마 정직한 공약이었을 겁니다.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그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그 안이 상환이 제가 되는 드리는 그 말씀이 제대로 된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 후보께 묻겠습니다. 또 공약에 24시간 광화문에서 당직을 서면서 그 국민들의 민심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가 일단은 만약에 현장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냥 광화문에만 한 곳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 17군데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첫 번째. 다다익선이죠. 우리가 여기가 있으면. 두 번째로는 말할 것도 없죠. 당직은 지금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정당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스마트 정당, 그래서 지금 24시간 국민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쪽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일이 아닌가. 그것도 한다고 제가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디지털로도 스마트로도 소통해야죠. 소통 방법이 다양해야 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요. 그 당시에 전자결제를 하라고 자꾸 오다가 내려오더라고요.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한 번도 전자결제 안 했습니다. 전자결제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기회에 장관이 그래도 그 간부가 한번 들어와서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굉장한 중요한 소통. 역시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라도 인간이 서로 피부를 맞대고 눈을 쳐다보면서 소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그 공약 자체가 그 현실적이거나 효과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요? 토론 마무리해 주시고요. 세 분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천정배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 시간 8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후보, 안 후보가 무슨 중간평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내년 지방선거에 실패하면은 당대표 당연히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서울시장 낙선했던 분, 예컨대 그분이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나간다면 낙선했던 분을 그 다음에 당대표로 또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안 후보께 질문합니다. 안 후보는 호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주의 피해자로서 소외되고 낙후됐다고 보십니까? 그저 표나 얻고 들러리만 세우면 되는 대상입니까? 당연히 지금 피해받고 소외받으셨습니다. 그런가요? 저 같은 호남 출신이 당대표가 되면 호남에 묶인 호남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처럼 영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확장성이 생기고 전국정당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정당을 만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호남 출신이 당대표 되면 호남에 묶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대선 패배, 제보 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당대표 출마를 강행한 이유가 호남 출신 당대표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안 후보는요, 작년인가 올 초에, 작년이군요.
호남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려는 거, 그리고 원내대표가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무리하게 당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그 반대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호남 출신 당대표를 막으려시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 제가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막으려고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당의 의원들 다 아침, 저녁으로 의원총회 하고 다 해서 김동철 이 광주 의원을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정해 놨는데 그 저녁에 안 대표, 그 당시에 대표는 아니셨죠. 안 후보께서 무슨 김병준 씨를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김병준 씨가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지명되는 바람에 원천 그게 해소됐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당 깨질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 잊으셨습니까? 벌써? 그때 이미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해놓은 상황에서 또 이분이 가능하다는 의사표명을 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무리하게 했다고. 뭘 함께 논의해요. 무리하게 이미 다 결정해놓은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얼쩡얼쩡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의 확장을 위해서 좋습니다. 한번 같이 고려하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40명 국회의원이 다 아는 일을 그렇게 강변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지나칩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안철수 후보가 호남의 소외나 낙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도 같이 했잖아요. 지역평등을 세상을 만들고 호남의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지나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 때 호남 지역 공약은 문재인 후보 공약보다도 훨씬 부실하고 무성의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남 지역 공약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 문재인 후보보다도 당의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당의 최고 지도자고 후보를 지낸 분이 문재인 후보 공약보다도 훨씬 호남 공약이 부족했어.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그 공약 다 직접 만들었습니까? 당에서 만들었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광주 의원이고 호남의 중진인데 저한테 그 오다를 주셨으면요. 저한테 그게 맡겨졌더라면 문재인 후보 쪽보다 훨씬 잘 만듭니다. 당 시스템이 엉망돼가지고 저는 말이에요. 선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수도권에서 죽도록 선거운동했습니다. 공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호남 지역 공약 누가 만들었어요? 호남 국회의원인 천정배한테 뭐 이런 방구 상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건 당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당의 대선 공약이, 호남 발전 공약이, 문재인 공약은 30%에서 40%고, 곳곳에 무슨 지역 공약이 있는데, 국민의당 공약은 그저 두세 페이지 엉성하게 그냥 무성의하게 써놨습니까? 그거는 억지십니다. 지금 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서 시스템을 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을 또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께서,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께서는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 전혀 없다고 지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책임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이 그 말씀뿐이고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다른 이야기 다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안 후보께서 진정 당을 원하신다면 명분 없는 당대표 자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과 같은 그런 전략 승부처에 후보로 나서서 헌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서울시장 나가실 생각 있습니까? 제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호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 치룰 여건이 갖춰진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적 명분 없는 당대표는 당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국민적 명분을 상실한 안철수 후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민의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의 성공 없이 안철수 후보의 미래도 없습니다. 반성도 없고 명분도 상실한 안 후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 후보를 아끼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회초리가 국민의당도 살리고 안 후보도
당장은 아프더라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동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전국 정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햇볕 정책을 지키고 소통과 협치의 다당제를 발전시키려는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당은 온건 진보와 합리적 보수, 호남과 비호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균형을 잡고 나르는 공존 공생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합니다. 만일 한쪽 날개가 꺾이는 순간에 다른 쪽 날개는 물론 당 전체가 추락해서 죽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저의 호남의 뿌리가 튼튼하면서 전국 정당으로 가는 저의 전략, 또 양날개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국 정당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되면 그게 곧 전국 정당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의석이 수도권에 이현주 의원님을 포함해서 4분밖에 없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시장, 구청장, 또 도지사, 또 기초의원 최대한 많이 당선시키면 그걸로 전국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천정배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당 개혁의 전문가입니다. 2002년 노무현 돌풍을 몰고 온 국민참여 경선제, 이번에 당대표 경선의 전당원 투표제, 이런 혁신 방안들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국민의당을 반드시 혁신해서 살려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현주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8분 동안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토론을 보면서 가슴이 탁 막힙니다. 국민의당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 이 당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발 토론하는 거 좋은데 이렇게 서로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정배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말로는 공존, 공생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지역주의를 굉장히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아니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호남 말씀하셨어요. 호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뉴 DJ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정배 후보님, 경기도에서 잘 나가시다가 왜 광주로 돌아오셨습니까? 정말로 호남을 생각한다면 호남 정신을 가지고 이 호남의 이익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전국에서 나아가서 더 큰 정치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게 호남을 위하는 거고 그게 호남에서 원하는 거 아닐까요? 자꾸 그렇게 호남 비호남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남의 공약 그 말씀하신 거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때 천정배 후보님도 선대위원장 아니셨나요? 상임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 같으면요 제가 그 오다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권한이 있든 없든 저 달려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넣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뭐가 왜?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아까 호남 공약이 빠졌다 제대로 부실하다면서요. 그런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당이 안 계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뉴 DJ 말씀하셨어요. 뉴 DJ 맞습니다. 제발 젊은 인재들 좀 키워주십시오. 본인이 광주까지 내려와서 우리 앞길을 막지 마시고요.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 훌륭한 젊은 호남의 의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 키워주십시오. 그게 뉴디제이를 키우는 길이지 본인이 당대표 돼서 뉴디제이 키우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현주 후보께서 우리 호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다만 호남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은 매우 부족한 듯합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호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말하자면 이게 뒤틀린 거꾸로 된 전도된 사고방식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조차도 그런 인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30초니까. 예, 우리 호남이 바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패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지역 평등의 세상을 가질 만큼 정당한 권리와 몫을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 많은 우리 호남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란 걸 알겠습니다. 그 진정성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출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영남 출신, 본인 호남 출신. 저는 그런 식의 사고 자체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역 패권입니다.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강조하시지 마시고요. 예, 잠깐만요. 그리고 아니 저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제 주도권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남의 정신을 정말 제대로 실현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고 전국으로 뻗어나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이 5.18의 정신, 호남의 정신을 전파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호남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국민의당이 이 수권 정당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전국정당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아무리 들어도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전국정당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나서면 드릴까요? 아니 전국정당 지금 이때까지 양날개로 난다. 양날개는 우리 당에 지금 아까 그 새누리당 출신들도 있고 계시잖아요. 저는 보수라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 다 그 보수 아젠다입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전국정당이라는 게 달리 없습니다. 전국의 개혁적인 국민들이 함께 지지해 주시도록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에는 제가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 말씀만 좀 들어주시고 답변 좀 들으셔야죠.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까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호남에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요. 전국의 지지를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남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대표가 되든 우리가 지금 많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아,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다가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당 깨지는 거 아니야? 내년에 지방선거 나가실 분들이 정말 걱정하실 겁니다. 나 내년에 출마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출마해서 당선이 될까 걱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균형을 좀 잡아주시고 좀 톤을 좀 낮춰주시고 우리 보시는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 안철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천정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햇볕 정책에 대한 지적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과 가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과가 뭡니까? 그 당시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한계 아쉬움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어떤 부분에서 아쉽습니까? 얼마 저는 전에 제가 이제 외람된 얘기인데 우리가 노선을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선명하고 입장이 분명해야 반대도 있겠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당이 무엇을 추진하는지 추구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아쉬움입니까? 햇볕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아쉬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공감대를 얻는 그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지원 대표께서도 공감대를 얻지 그렇게 못했다는 페이스북에다가 얘기인가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안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문제를 굉장히 경직되게 이해하고 있다. 햇볕 정책이야말로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국익 우선적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한미 동맹이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마치 상대방 우리의 그 당시에 상대방으로 있던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던 그런 공격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이 정책이 지금도 오히려 맞는 정책이다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정동영 후보께 주도권 시간 8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주 후보님, 우리 조금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당 안 깨집니다. 국민의당 죽을 일 없고, 토론은 치열하게, 뭐, 때로는 뭐, 네. 좀, 아니, 저도 뭐 감정이 그렇게, 격할 때도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깨끗하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화끈하게 탄압하면 그때부터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을 자, 우리 보여드리면 되지 이 않겠습니까? 네. 후보께 단순 반복 업무는 정규직화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좀 모자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정규직화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요. 직무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 지나치게 공공부문에 또 집중돼 있어서 저는 그 격차 문제가 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 정규직화를 다 함에 있어서 지금 공공부문을 할 때는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호봉제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운 직무급제라든지 새로운 어떤 직급제를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 원칙은요. 예. 상시적으로 고용이 필요한 그 직무는 정규직화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직무급제. 아니, 제 주도권이니까요. 예, 직무급제.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혁신하겠다. 당을 인재를 영입하겠다. 그리고 지역 공약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당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 거 잘하는 게 인재 영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인재영입 1호라고 하는 조작 사건에 관련된 이준서 전 청년 최고위원 잘한 영입입니까? 실패한 영입입니까? 제대로 검증 시스템이 체계가 당에 없었습니다. 잘한 영입입니까? 잘못된 영입입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그 다음 더 큰 역할을 맡기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영입이란 말씀이지요? 처음부터 잘못된 영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더라. 처음부터 역량에 비해서 큰 역할을 맡았던 것이 체계가 덜 잡힌 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 때 이제 대표적인 영입이 광주시장 윤장현 시장입니다. 그때 전략적 공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 공천? 그때 잘못하신 겁니까? 당시에 기대들이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역량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건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을 그때 영입한 것이 잘한 영입은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못된 영입이다. 이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당시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당내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동의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워낙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평판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 기대가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반발이 컸지요. 그리고 이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전략 공천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반발이 컸지요. 저도 그때 당시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한 분 빼놓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발은 광주시장에 나가려고 했던 분을 포함해서 반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된 영입이고 잘된 전략 공천이다 그런 입장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입할 땐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잘못된 영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후보께서
인재 영입은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인재 영입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현주 후보도 말씀하셨고, 이제 공과, 그래서 과오라는 게 이제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한계와 아쉬움이다. 이제 그 말씀이 맞다면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과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하셔야 계속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햇볕 정책에 더 공과가 정확한 있다.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예, 쓰지 않겠습니다. 예, 공과로는 쓰지 않겠다. 근데 이 과오가 있다는 그 발언이 결국은 그 말실수라기보다는 이 국민의당의 방향을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노선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게 실패한 정책으로 그 말씀으로 전락해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박지원 대표의 백공일관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햇볕 정책 공과로는요, 안 후보께서 만든 강령하고 강령 위반이에요. 국민의당 강령엔 뭐라고 나오느냐면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승 발전이라는 강령과 햇볕 정책에 공과가 있다는 건 충돌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후보라 하더라도 강령에는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통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대해서 찬성으로 180도 급변침을 해버렸어요. 누구랑 상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결정하신 겁니까? 그 결정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내 전문가들 포함해서 여러분과 상의했습니다. 군 출신 국회의원도 있고 상의했습니다. 당내 전문가라면 그래도 정동영 빼놓고는 전문가가 말이 안 되죠. 제가 명색이 그래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 출신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관계와 외교안보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런 반구도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드를 철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사결정 과정의 불통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소통에 결정적 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 대표께서 되시면 또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언명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소통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소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계시면 사드를 찬성할 것 같습니까?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반대할 것 같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다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후보가 갖고 있는 신념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사드를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미국의 세계 MD 전략,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하나인 것이고 또 중국은 이것은 동북아 전략 균형이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절대로 이 불가피론으로 가가지고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사드에 반대할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른바 3차 방정식에 의한 해법, 근본 문제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아마 중재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는 신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후보 네 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진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후보 네 분께서 발언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요. 토론 시간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100일 동안 정부 정책 기조 그리고 여야 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천정배 후보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 소통행보,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5.18 기념식 연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주시는 장면 참으로 감명 깊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과 복지 확대 등의 정책 방향에 큰 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나 재원 마련 계획 부재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매우 인색합니다.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는 자세는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 초기 인사를 탕평 인사라고 자평했지만 갈수록 5대 인사 원칙, 자신이 정한 원칙을 어기고 인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교 안보가 걱정입니다.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습니다. 사드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로 중국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도 뼈아픕니다.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현주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5.18 역사 바로잡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거라든지 소통 행보 높게 평가합니다. 저도 가습기 살균제법을 19대 때부터 발의해서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성과를 좀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개혁과 관련해서 감감무소식입니다. 재벌, 방송, 검찰 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을 오히려 더 열심히 활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 개혁 감감무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국가 재정을 국가 지도자는 공평히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자 증세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저는 불가능해 보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정동영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안보 위기에 대해서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6월 20일 북한의 그 인도 주재 대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미 군사 연습을 항구적이든 잠정적이든 중단한다면 우리도 북핵과 미사일을 항구적이든 잠정적이든 중단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6월 26일 날 미국 방문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느냐. 한미 군사연습은 합법적인 것이고 북핵 미사일은 불법적인 것인데 이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느냐. 이것은 판단 미숙입니다. 자,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지금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위기를 관리해서 안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에 패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보 관리, 이 평화 관리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다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안철수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잘한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부분들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탈권위주의 행보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걸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졸속적이고 무엇에 쫓기듯이 급하게 결정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세부적인 그 실행 계획이나 내용들이 보이지를 않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이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계획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인사입니다. 인사 5대 원칙 먼저 발표하고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리고 외교 부분 지금 정말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이 노력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네. 차기 국민의당 대표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 4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호남 지역 시청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정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또 잘 보셨습니까?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 호남의 아들 저 천정배가 책임지고 살리겠습니다. 호남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호남의 뿌리가 튼튼한 전국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창당 때부터 영광은 양보했고 책임은 앞장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을 앞에서 끌었다면 저는 뒤에서 받쳐주고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직성의 각오로 제 한 몸을 던져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듯이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지겠습니다. 저 천정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천정배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모든 것을 걸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정한 국민의당 대표로 민심을 하늘처럼 받드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당을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현주 후보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현주가 뜨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살아나려면 그냥 평이한 것으로는 안 되고 판을 흔들어야 됩니다. 국민의당 새 판짝이 새로운 인물, 강단 있는 여성 당대표 이현주로 하자는 그런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결선에 누가 올라가야 그리고 누가 국민의당 당대표가 되어야 국민의당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호남은 항상 혁신을 택해왔습니다. 이현주가 호남의 딸이 되어서 호남의 정신을 기치로 전국 곳곳에 국민의당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이현주의 당선이 바로 국민의당 혁신의 시작입니다. 발로 뛰면서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빌리면서 함께 뛰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동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확 달라질 것입니다. 유능한 장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유능, 무능이 결정됩니다. 어중간한 회색 야당이 아니라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타리무 농사 짓는 분들의 어려운 것을 풀어드리는 그런 사례처럼 아래로 새로운 대장의 깃발을 들고 달려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남의 자존심을 살려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이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호남의 자부심과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한국 정치 발전에서 다당제는 역사의 진보입니다. 반드시 국민의당을 살려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꼭 살려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안철수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국민의당이 있어 호남 정치는 제대로 된 경쟁의 정치가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민심의 촉각을 세우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정치인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국민께는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사라지면 광주 전남에는 사실상 하나의 정당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일당 독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반성하고 더욱더 성찰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열심히 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실천적 중도개혁, 국민의당의 지향점입니다. 오직 민생과 국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 지키고 키우는 일에 힘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네 분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후보 중에서 다음 국민의당 대표가 선출됩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에 앞서서 모든 당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투표 그리고 ARS 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7일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만약에 과반 이상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후보 간의 당대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광주 모포 유스 MBC가 함께 마련한 국민의당 대표 후보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